내 아버지가 빌린 돈이야. 책임져야지. 편의점의 형광등 불빛 아래 노인이 소녀 앞으로 서류를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이번 달 이자 30만 원 어떻게 할 거야? 소녀는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그 소녀에게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본 노인이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대체 그 편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이 이야기의 시작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좁은 옥탑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지우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시작이네. 지우는 낡은 옷장에서 청소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세수도 대충, 아침도 거른 채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일터는 대형마트였습니다. 새벽 청소 아르바이트, 시급 9,000원, 3시간 근무. 야, 김지우. 3층 화장실 아직도 안 끝났어? 선배 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왔습니다. 지우는 대답 대신 걸레질 속도를 높였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애 맨날 느려. 다른 애 뽑을까봐.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지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 첫 번째 일이 끝났습니다. 곧바로 두 번째 일터로 향했습니다. 학원 청소.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여기서도 지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교실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쟤 항상 졸려 보이지 않아? 맞아.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학원 강사들의 대화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우는 듣지 못한 척 걸레를 헹궜습니다. 손이 트고 거칠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후 2시 겨우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김밥을 베어 물었지만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고민도 안 해도 되네. 좋다. 스스로에게 농담을 던졌지만 웃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집에 들어가 2시간만 눈을 붙이고 다시 편의점 야간 알바를 나가야 했습니다. 옥탑방으로 돌아온 지우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알람은 어김없이 오후 4시 30분에 울렸습니다. 벌써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지우는 비틀거리며 세면대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얼굴, 핏기 없는 입술. 조금만 더 버티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편의점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책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광펜 자국이 빼곡한 두꺼운 책들. 지우는 잠시 그 책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녁 5시 세 번째 일터인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밤 12시까지 7시간 근무. 여기서도 지우는 조용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계산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야, 김지우. 진열 잘못됐어. 다시 해. 점장의 지적이 날아왔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밤 12시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저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나는 언제쯤
라면이 끓어올랐습니다. 지우는 냄비째 책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그 책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진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곧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아니야. 이제 소용없어. 라면을 후루룩 넘기며 지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2만 원. 내일이면 월세일이었습니다. 밀린 월세가 3달치.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갚아야 할 돈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지우는 라면 국물을 마저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편의점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철수였습니다. 김지우. 내 아버지 김태준이가 내게 빌린 돈. 3년째 이자만 갚고 있어. 손님 2명이라면 코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기, 할아버지, 손님들이. 철수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카운터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번 달 이자는 30만 원이야. 그런데 원금은 내일까지 300만 원.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 300만 원이요? 통장에 12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안 되면 조금만 시간을. 시간은 이미 3년 줬어. 내일까지야. 채무 불이행으로 고소 들어가면 너도 끝이야. 편의점 문이 닫혔습니다. 손님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 고생이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2만 원. 내일까지 갚아야 할 돈은 300만 원. 어떡하지?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친척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빠, 어떡해? 지우는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액자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제가 무능해서. 지우는 그렇게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은 아버지의 기일이었습니다. 지우는 옥탑방에서 작은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사진과 과일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아빠, 오늘 기일이에요. 저 정말 못 버티겠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내일까지 300만 원 갚으래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집주인이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밀린 월세 3개월치 150만 원 입금 안 되면 나가셔야 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통장 잔고 12만 원. 내일까지 300만 원. 다음 주까지 150만 원. 450만 원. 숨이 막혔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검색했습니다. 장기 기증, 간 기증, 각막 기증, 간 일부 기증.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지우야, 아빠는 사람을 살리는 게 꿈이었어. 그럼 저도 아빠처럼 될래요. 하지만 이제 그 꿈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 꿈은 이제 포기했어요, 아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대? 봉투를 뜯었습니다. 합격 통지서. 이름 김지우. 그리고 그 아래 수석 합격을 축하합니다. 말도 안 돼. 3년 전 포기했던 꿈. 올해 마지막으로 도전했던 시험. 하지만 등록금도 없었습니다. 내가 수석?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이 아닌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등록금 1,000만 원.
철수에게 갚을 돈 300만 원, 밀린 월세 150만 원, 등록금 1000만 원, 총 1450만 원. 불가능해. 옥탑방으로 올라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 3년 동안 모은 돈을 세어봤습니다. 80만 원. 이게 전부. 책상 위 낡은 의학 서적들이 보였습니다. 밤마다 공부했던 책들. 형광펜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다 소용없었네. 아빠, 제가 합격했어요. 수석으로.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오후 편의점으로 출근했습니다. 주머니 속 합격증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6시 철수가 나타났습니다. 왔구나. 돈은 준비했어?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했지. 300만 원.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2가지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와 합격증. 할아버지, 이게 지금 제가 가진 전부예요. 80만 원이 든 봉투를 카운터에 올렸습니다. 80만 원? 농담하나? 그리고 이 학교 포기하겠습니다. 합격증을 내밀었습니다. 철수가 합격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수석. 이게 의대? 등록금이 1000만 원이에요. 이걸 포기하면. 그리고 지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장기 기증동의서 페이지였습니다. 제 각막이랑 간 일부 기증하면 300에서 500 받을 수 있대요. 와, 철수는 합격증을 다시 받습니다. 보호자란 김태준, 의사님의 따님.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합격증을 2손으로 떠받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 따님을. 철수는 통곡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따님, 아버님은 훌륭한 외과 의사셨어요. 철수는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의사가 병상 옆에서 환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젊은 시절의 철수였습니다. 20년 전 저는 말기 암 환자였어요. 위암 사기.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김태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박철수 씨, 수술 먼저 받으세요. 제가 돈 빌려드릴게요. 지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선생님은 제 수술비 1000만 원을 직접 내주셨어요. 본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셔서 아빠가 6시간짜리 대수술 성공했습니다. 입원비 6개월치까지 선생님께서 다 대신 내주셨습니다. 철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차용증을 써놓으셨어요. 언젠가 갚으라고.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셨고 5년 전 부고를 받습니다. 장례식에 갔지만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어요. 빚도 못 갚았는데.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차용증을 가지고 따님을 찾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갚아야 했으니까. 하지만 제가 은인의 따님에게. 철수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차용증과 통장. 이 빚은 제가 평생 걸려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20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차용증에 적힌 금액 1,500만 원. 제가 20년 동안 모았습니다. 여기 1,200만 원. 따님의 등록금, 월세, 생활비 다 드리겠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따님,
선생님은 제게 20년을 주셨어요. 그런데 전 따님에게서 미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에요. 지우는 통장을 밀어냈습니다. 저, 이 학교 갈 거예요. 장학금 신청하고 학자금 대출 받고요. 그리고 의사가 될 거예요. 아빠처럼. 따님, 할아버지께 진 빚은 제가 천천히 갚을게요. 아빠가 할아버지를 살려주신 건 돈을 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는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의사가 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돈으로 편하게 사세요. 그게 아빠가 원하셨던 거예요.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따님을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6년 후, 대학병원 복도를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걸어갔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 레지던트 김지우, 303호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 어르신, 안녕하세요. 담당의 김지우입니다.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생님? 따님. 아니, 김 선생님. 박철수였습니다. 6년 만이었습니다.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위암 재발, 사기 진단, 할아버지, 암이, 네. 20년 전에 치료했던 게 다시 수술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지우는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우리 아빠의 환자잖아요. 그럼 이제 제 환자이기도 하죠.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20년 전에 할아버지를 살려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할 차례예요. 회진을 마친 지우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 꿈 이어가고 있어요. 할아버지 또 만났어요. 제가 치료해 드릴 거예요. 며칠 후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수술 성공했어요. 20년 전 한 의사가 환자를 살렸습니다. 25년이 흐른 지금 그 의사의 딸이 같은 환자를 다시 살렸습니다. 의사의 정신이 그의 딸을 통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6시간에 걸친 긴 수술이었지만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철수는 지우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할아버지. 일주일 후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철수는 지우에게 낡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25년 전 젊은 김태준 의사와 환자 박철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선생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아버님의 모습을 간직하세요. 지우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선생님 덕분에 저는 2번 태어났습니다. 김태준 선생님께 1번, 그리고 선생님께 1번. 그날 저녁 지우는 다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그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수술 성공했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아빠, 이제 알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지우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제가 아빠의 뜻을 꼭 이어갈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우는 하얀 가운을 펄럭이며 다시 병동으로 내려갔습니다. 20년 전 한 의사가 환자를 살렸습니다. 25년이 흐른 지금 그 의사의 딸이 같은 환자를 다시 살렸습니다. 돈이 없어도 나이가 많아도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한다고 믿었던 의사의 정신이 그의 딸을 통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